자, 제2절 보겠습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초과하는 농지 면적은 첫 번째 처분하든지 위탁하든지. 조금 전에는 위탁 시 배운 것이고 지금 뭡니까? 처분 시. 아시겠죠? 처분 시 내용입니다. 농지의 처분 보겠습니다. 먼저 처분 사유가 있어요. 밑에 박스 안에. 그럼 일단은 처분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 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중에서 사유가 발생하면은 얼마 내에? 그렇죠.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는 처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분 의무기간입니다. 이것이 의무기간 1년 내에. 그럼 처분 사유가 어떤 게 있느냐? 요거 어떤 게 있느냐 그 얘기죠.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농지 소유자 나오죠. 1년 이내에 처분해라. 첫 번째 2번은 뭐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플러스 3개월 이후입니다. 무슨 말이죠? 앞을 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요건이 아까 있었죠. 그죠? 영농조합법인은 없어요. 요건이 뭐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안 되면 농업회사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뭡니까?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 안에 3분의 1 이상이 되면 되겠지만 안 되면은 3개월 지나도 안 되면은 그때 가서는 농업회사법인을 못하는 거니까 팔아라고 말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3번은 농지를 취득한 자가 여기 앞에 좀 빠졌네. 편집에서 빠졌나? 3번에 앞에 3번 점 해놓고 불표시하고 줄이게 학교 등. 아시겠죠? 학교 등이 농지를 취득한 자 아시겠죠? 여기서 3번에서 말하는 농지를 취득한 자가 누구라고요? 학교 등입니다. 그럼 아예 농지를 취득한 자 줄 긋고 학교 등 3번 농지를 취득한 자 줄 긋고 학교 등이 학문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놓고 뭐라고요?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다면 학문 목적대로도 하지 않고 연구 목적대로 안 한다면은 처분을 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번도 줄 거 봐요. 농지를 취득한 자 줄 거 보세요. 얘는 누구냐면은요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4번에 농지를 취득한 자 줄 긋고 뭐라고요? 주말 체험 영농. 아마 편집 과정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한다고 텃밭을 해먹는다고 1,000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줄 거세요. 자연 재해, 농지 개량, 질병 등으로 특히 태풍 불어가지고 싹 다 쓸어갖고 에이씨 안 해. 그럴 바에는 팔아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 정도로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 농지로서의 하고자 하는 그 농사 업무에 하지 않는 경우죠. 미착수 2년. 다 같이 시작. 미착수 2년. 뭐라고요? 미착수 2년. 8번 동그라미에서 8번. 8번 별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저를 봐요. 조금 전에 아까 5만인데 1만 이내까지만 상속인데 그러면 4만은 뭐라고요? 아까 위탁 내지는 처분. 그러면 전부 다 처분이요? 초과하는 면적만 처분이에요? 그렇죠. 가로 하나 긁으세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해당. 요겁니다. 많이 있는데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2번 농지의 처분 명령 등에서 쌍가로 1번 처분 명령 요겁니다. 파란 글씨 처분 의무 기간에 얼마죠? 1년 이내에. 자, 책과 같이 봅니다. 저를 봐요. 이렇게 1년 이내에 처분해라. 의무 기간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요 항상 이렇게 해라 해놓고 안 되면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그죠? 한 번 더 기회 주고 또 안 되면은 3-4번 그러죠. 그죠?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이때 만약에 처분을 못했다. 1년 이내에 만약에 못했다. 이럴 때는 시군구청장이 이제는 마지막이야 하면서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누가? 이제 군구가 하겠죠. 하게 되면 얼마 이내에? 얼마 이내에? 6월 이내에는 처분하면 돼요. 6월 이내에. 나오죠, 그죠? 예. 쌍을 2번 처분 명령을 유예한다. 거기 파란 글씨 나오죠? 절로 볼까요? 이때 요겁니다. 직권으로 시군구가 유예하는 경우 있는데 몇 년간? 3년간. 3년간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농업 경영 중일 때 아시겠죠? 중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 공사 등과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은 위탁 중이지만 위탁 기간 끝나면은 이미 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팔으라고 닥달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요 두 가지. 몇 년간? 3년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것이 가로 1번에 그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다. 쌍가로 3번 갑니다. 자, 저를 봐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 줬음에 불구하고 여기 뭐요? 여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요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행강제금 매깁니다. 이게 세요. 토지가액입니다. 공시지가 아닙니다. 토지가액의 20%입니다. 1억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농지 소유자는 억울합니다. 내가 농지를 처분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내가 팔기 싫은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6개월이 지나가면 안 팔리면 이행강제금 매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기 싫으면은 요 끝나기 전에 바로 매수 청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매수 청구한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처분 명령을 내렸으니까 매수 청구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합니까? 시군구 아니요. 바로 농어촌공사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시군구라고 나오면은요 그냥 지가 알아 틀려요. 누구라고요? 농어촌공사. 요거 중요합니다. 농어촌공사한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토지 소유자죠, 그죠? 농지 소유자죠? 요거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쌍가로 한번 가로 1번에 농어촌공사, 마지막 줄, 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가로 2번 매수 가격, 바로 공시지가인데, 자, 세 번째 줄 보니까 아주 야비해요, 법이. 이 경우에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인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답니다. 아주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3번 융자 마지막 줄. 돈이 없으면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도 하고요. 3번에 자 이행강제금 1번 두 번째 줄 끝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이 몇 프로? 20%. 셉니다. 제일 세. 이게 건축부보다 더 셉니다. 이것은. 절차 1번만 사전 계고 마지막 줄에 미리 줄 거예요.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밑에 부과 횟수 매년 1회. 건축법은 매년 2회 이내죠. 얘는 매년 1회.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쌍가로 4번 동그라미 마시고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파트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똑같아요. 시군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연히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무조건 징수한다는 것.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뭐라고요? 세금 걷듯이 걷겠다.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한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농지의 이용입니다. 요거 세 번째 농지의 이용 파트. 농지를 소유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요. 합니다. 이때 수립을 누가 하느냐? 줄 거세요. 시, 군, 구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수립은 바로 시, 군, 구청장이 수립하는데, 면적이 줄 거세요. 거기 3천만, 그죠? 3천만입니다. 3천만 요거요. 3천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X 뭐라고요? 수립하지 않습니다. 3천만. 그 다음에 수립한 다음에 시군구는요, 수립한 이후에 시군구니까 특광도 찾아가서 했죠? 여기 승인받습니다. 근데 이때 승인권자 누구라고요? 특광도다. 여기 시하고 구는 도한테, 구청장은 특광한테. 그래서 우리가 특광도인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농지법에서는 그냥 특광도인데 시도지사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특광도가 맞는 거죠. 그러면 책 보세요. 시군구는 나오죠? 3천만 이하 제외인데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흐름이니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 듣고 밑에 심의겠죠. 심의는 앞에 외우지 마세요. 너무 길어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 군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일단 훔쳐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심의기간에 심의 거쳐 밑에 수립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수립한다. 그 정도로. 맨 밑에 쌍거리버 그럼 농지 이용 계획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포함사항 넘겨세요. 그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이용계획이니까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규모 확대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시군구는 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누구한테? 특광도. 가로 안에 이하 뭐라 한다고요? 시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승인 받아라. 승인. 그것까지입니다. 승인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줄 거세요. 시, 군, 구청장, 농어촌 공사까지만. 그러니까 농지 이용 증진이 뭐냐? 농지답게 안 쓰면은, 저를 봐요. 너 왜 농지가 있는데 왜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럴 바에는 팔아라. 팔기 싫어? 그러면은 임대해라. 임대하기 싫어? 그러면 위탁해라. 그것도 싫어? 그러면 사업해라. 몇 개입니까? 4개. 팔든지, 임대하든지, 위탁하든지, 사업하든지. 그 얘기. 그러니까 농지답게 안 쓰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팔아라. 1번,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팔기 싫어? 2번, 임대해라. 농지 임차권 설정 촉진 사업. 그것도 싫어? 위탁하라. 3번, 위탁 경영 촉진 사업. 사업하라. 4번, 농업 경영체 육성 사업.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만. 오른쪽 넘겨. 3번, 농지의 대리경작 별표하세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간혹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대리경작이다. 대리경작. 대리경작 제도예요. 저를 봐요. 설명 듣고 책에 있는 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현재 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 짓겠다고 본인이 임대를 받은 거죠. 임차인인데 현재 농사를 안 짓고 지금 농지를 놀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놀리고 있다. 유효농지. 뭐라고요? 유효농지. 휴경농지가 아닙니다. 휴경농지는요, 정부 권장사항입니다. 야, 맨날 심어가지고 땅에 뭐 영양분이 나서 있어? 그럴 바에는 1년 좀 쉬어라. 대신에 그 기간 동안 보조해줄게. 이거는 정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휴경농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유효농지는 농사를 지금 지을 수 있음에도 짓지 않고 땅을 현재 놀리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유효농지다. 이것을 시, 군, 구청장이 이 꼴을 못 보죠. 못 봅니다. 너 왜 땅을 놀리고 있느냐? 왜 농사 안 짓고 있느냐? 아니면 짓기 싫으면 임차하든지 위탁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겠죠? 일단은 놀리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놀리고 있으면 그럴 바엔 내가 대리로 할 사람, 대리 경작할 자를 내가 이렇게 지정할 테니까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한테 아예 맡겨라 라고 예를 갖추어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예를 갖추어 경고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예고. 아시겠죠? 예를 갖추어 경고한다. 그럴 바에는. 그런데 이때 소유권자 등이 이제 거꾸로 얘기합니다. 며칠 내에, 자, 10일 내에 이의 신청해요. 자, 내가 지금 땅을 지금 농사 안 짓고 있는, 놀릴 수밖에 없는 집안 사정이 있다. 그게 뭔데 하라고 이제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것 뿐이지 일부러 농사를 짓지 않는 거 아니다. 라고 오면은 그 말을 기다린 시군구가 다시 거꾸로 이제 7일 내에 통지합니다. 한마디로 그래, 알았어. 네 집안 사정상 못 짓고 있는 거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농사 안 짓는 건 똑같잖아. 그쵸?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일단 농사를 짓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알아서 딱딱 하자고 알았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맡겨라. 아시겠죠? 요게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느냐? 원칙이 대리 경작자 지정할 때 원칙은 당연히 농업인 아니면
농업법인에게 맡기고요. 그러니까 지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들에게 지정해야 되지만 이들이 없거나 또는 이들이 거부하면 안 하면 예외. 그때는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에게 그러니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정할 때 무조건요, 남에게 맡길 때는 최소 임대차 포함해서 무조건 최소 3년입니다. 몇 년? 3년. 몇 년? 3년. 몇 년? 3년. 3년. 그러면 3년인데 3년, 4년, 5년 그 이상은 서로 계약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 계약서 안 썼다. 그럼 무조건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봅니다. 무조건. 그러면 지료는 경작자가 누구한테? 소유권자 등에게 납부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수확량의 10%가 지료입니다. 언제부터?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자, 수확일로부터 얼마네? 1부터 얼마네? 2월 내에 자, 수확량의 몇 프로? 10%. 수확일로부터 2월 내에 10%. 쌀 10가마니면 무조건 1가마니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생산된 쌀이 10가마인데 1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야 즉 사용료, 즉 지료가 납부된 겁니다. 근데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을 때는 15가마니 나왔다. 1가마니 반 더 가와. 뭔 소리 하냐? 나는 올해 수확량 10가마다 했는데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은 지료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리경쟁자 지정 해지 사유예요. 근데 안 받는 거 어떻게 할까? 안 받는 거를. 그때는 어깨에 메고 일단 가져왔다가 집에 오지 말고 어디 가냐? 법원 가, 법원. 법원 가가지고 공공기관 탁자 위에 던져버려. 탁 던지면 그렇죠? 탁자 위에 탁. 공공기관 탁자. 공탁. 공탁하면 된다. 그러면 지료를 납부한 걸로 간주한다. 이게 다요.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책 봐, 이제. 보시면, 맨 위에 대리 경작자 지정입니다. 무슨 농지? 시군구는 무슨 농지? 유효농지. 파랗게 돼 있죠, 그죠? 유효농지다. 이거를 맨 마지막 줄에 뭐 직권으로 지정하든지 밑에 신청받든지 그거는 자유고요. 이럴 때 참고 박스 보세요. 유효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유효농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 맨 끝에 휴경 동그라미 여기 있잖아. 휴경농지는 유휴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경자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유휴농지가 아니다. 1번도 휴경, 2번도 마지막에 휴경 동그라미 하세요. 1번도 휴경, 2번도 휴경, 3번 줄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 옆에 협의, 4번은 신고.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으라, 협의해라, 신고하라. 방법만 다른 것 뿐이죠. 어쨌든 농지를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유휴농지는 아니다. 다른 용도로 쓸 뿐이다. 그 얘기죠. 합법적으로 신고했고, 합법적으로 협의했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5번은 뭐냐? 요것도 맨 끝에 나오죠, 그죠? 일시 사용 허가 받거나 협의. 똑같죠, 거기 허가 동그라미,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하여튼 간에 뭐 농지전용 허가든 협의든 신고든 이런 말 나오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유효농지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쌍가리 2번 요건 1 원칙 누구라고 원칙? 파란 글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가로 2번 예배 누구라고요?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 절차 1번 예고하면 가로 2번 며칠 내에 10일 내에 이의신청 3번 통지 얼마 내에 7일 내에 4번 따로 안 정했다면 몇 년으로 본다? 3년 5번 수확량 몇 프로? 10%인데 그 줄 거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얘가 바로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입니다. 얘가 이것이 바로 이거 바꾸면 이렇습니다.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농령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농지법 빼고요. 다른 법률은 그냥 짱 하면 다 누굽니까? 국장. 농지법에는요. 짱 누굽니까? 따라요. 농장.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 다 같이 시작. 농장. 그러니까 령도 농장. 국장 하다가 농장 하니까 이상하지 그죠? 뭐 언제 안 이상했어? 똑같지 뭐. 밑에 사용료 지급해라. 안 받으면 뭐라고요? 공탁해라. 자, 그 다음에 자 상가로 6번부터는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 없어요. 만료 해지 3년을 했던 몇 년을 했던지 간에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면 임차권자가 이제는 내가 직접 농사 지을 거야 한다면 얼마 내에? 종료 3개월 전까지. 주택은 몇 년? 얼마죠? 6개월 그죠? 농지는 얼마요? 3개월 3개월 전에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얘기합니다. 이제는 3개월 남았는데 만료되면은 연장 안 합니다. 이제 내가 농사 지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종전대로 그냥 묵시적 갱신돼 버려요, 그냥.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해야 되고요. 밑에 1개월 내에, 시군구가 1개월 이내에, 얼마 내에? 그 신청받고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소유권자 등한테, 또 누구한테? 대리 경작자한테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번 계약기간 끝나면 끝!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중도해지는 뭐냐? 지금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셈에 불구하고 도중에 중도의 해지 사유입니다. 대리 경작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인데 1번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 밝히고 해지 신청할 때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드물고 거의 없는데 어찌 보면요 2번이 어찌 보면 1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대리 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한다. 이것도 좀 보면 1번 속에 포함돼요. 근데 게을리한다고 왜 중도 해지할까요? 게을리하게 되면 수확량이 어떻게 돼요? 적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받는 지료도 줄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1번 대리 경작자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 공탁도 아니했다. 중도 해지 사유입니다. 아니면 대리 경작자가 아예 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해지를 신청할 때 총 4가지입니다. 중도 해지 사유입니다. 자, 제2절. 요건 뭐냐, 이제 대리 경작자가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임대하시겠죠? 임대합니다. 농지에 임대차 또는 임대차 등 줄여가지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요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로 네모 박스는 사용할 수가 있다. 결국 뭡니까?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걸 외우는 얘기가 아니라 딱 2개 볼게요.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딱 2개만 외우지 마시고요. 4번은 뭐냐? 일단은 60세 이상. 고령이죠, 그죠? 60세 이상. 60세 이상 되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려워. 그냥 임대할래. 만약에 나이만 있다면은요, 59세 때 땅 사가지고 1년 뒤에 임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봐요. 뒤에. 최소 몇 년? 5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아시겠죠? 최소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60세 이상입니다. 이게요,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8년 이상 작용 후 이동할 때는 8년. 요걸, 그래서 5년을 바꿔냅니다. 5년으로. 몇 년? 아까는 8년. 왜 8년이냐? 팔파람이 없어진 게 8년이야, 8년. 아니, 괜히 했네. 요즘은 뭘 해도 안 오네, 이제. 자, 임대는 뭐라고? 임대는? 그렇죠. 5년. 60세 5년. 그 다음에 5번 뭐냐?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에게 임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만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4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보호 규정. 1번. 파란 글씨,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2번. 등기가 없는 경우. 저를 볼래요? 드물지만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농진 드문데, 여러분들요, 뭐, 광명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구도심, 어딘지 모르겠지만 구도심 가게 되면은 오래된 건물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여기 시내인데 지금은 좀 시내가 좀 분산돼가지고 그런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없는 게 가끔 있어요. 건축물 대장, 시청 가면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 된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벌금 내, 매년마다 그냥. 벌금 내. 왜 등기 안 해? 그러면 월세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벌금 내는 게 더 싸게 치는 게 더 그 얘기예요. 다시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집에 들어갈 때 임차인의 유의할 점,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런 데는 절대로 보증금을 많이 주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보증금은 적게. 보증금은 최소 해봤자 500 이하로. 월세도 50만원 이하일 경우에. 만약에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요, 경매 간다. 나 월세 안 내. 보통 1년은 가요. 보증금에서 그럼 거의 손해 안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원룸. 여러분 나중에 이제 원룸 같은 거를 중개할 텐데, 원룸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래요. 가능하면은 전세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안 날아가는데 간혹 하필이면 내 집이야. 하필이면 내가 사는 집이 꼭 이상하게 잘못된단 말이죠. 원룸도요, 가능하면은 보증금 500을 넘기지 말고 월세도 50만 원 안쪽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찬가지로 넘어가도 1년은 걸려요. 경매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월세 안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손해보지 않는다. 보증금 1000이다. 그러면 그만큼 많을수록 손해보겠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 봤는데, 제가 경험했어요. 댕기면서, 올해는 원룸인데, 은행의 융자는 현재 많이 있는데, 원룸 건물이 과거보다 좀 떨어진 건물 찾고 댕기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나는 탁 들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원룸이 예를 들어 한 8억이다. 융자 제2금융권 3융 받아가지고 막 4억 막 이래 받아요. 그런 거 있어요. 거기다가 보증금 받으니까 융자 받은 거하고 보증금 받은 거하고 매매가가 그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그냥, 그죠? 그냥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런 건물을 사가지고요, 월세를 받는 사람은 내보내고 전세로 받습니다. 이해됩니까? 전세로 받아요. 그러니까 원룸도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 전문가 입장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원룸 들어갈 때 중개업자한테 현재 이 원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 현황,
그다음에 융자에 나오는 거니까 전기등본에. 물론 채권 최고 있지만은 30 빼면 알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입자 현황을 모르잖아요. 그거 중개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고요. 반드시 중개업자는 그거 설명해야 됩니다. 안 해주거나 그럼 들어가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임대인이 그런 걸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얘기해야 돼요. 이거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못 들어온다. 근데 끝까지 중개업자가 얘기했으면 여러분 중개업 입장에서 세입자 들어왔습니다. 얘가 들어와야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현재 융자가 얼마 있는지 101호 다 찾는데 200원 비었습니다. 각각 융자 얼마 현황 알려달라. 임대인이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면은요, 양심상 그거 중개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중개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여튼간에 월세를 딱 나가면은 월세 안 받고 그냥 싸게. 전세 4천인데 그냥 한 2,500만 정. 얼마나 싸? 그런 사람들은요, 현재 들어온 사람들이 현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배웠으니까 알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안 물어본다니까요. 다 그냥 뭐 보증금 한 500에 월세 있겠지라는 것들만 알고 있습니다. 설령 또 임대인에게 요구해봤자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고 2,500 내고 몇 사람 들어오잖아요. 이제 오바돼. 8억짜리인데 이제 몇 사람 3명만 내보내도 순식간에 7, 8천 내지 1억 법니다. 벌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 이자 안 갚아요. 이 건물을 이제 날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공짜로 1억 번 겁니다. 3, 4개월 사이에. 날아가는 거야. 내든지 말든지. 이런 건물만 찾는 인간들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전에 왔을 때, 사무실 할 때 왔을 때 제가 혼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 19세대 이 사람들이 2천, 3천 그 돈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벌어서 낸 보증금인데 당신 때문에 인생 쫑된다. 그때 하지 마라. 난 그랬어요. 그 내가 몇 살 얘기했다고. 절대로 안 돼요. 저는 딱 두 사람한테 중개 안 합니다. 그때 직원들한테. 방금 말한 꾼한테 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절대로 이 사람한테는 중개하지 마라! 철칙이었어요. 무당들. 철학단들. 절대 안 했어요. 왜? 내 양심상 안 했어. 그냥 안 했어, 그냥. 안 했어. 그냥. 내 맘이야, 내 마음.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냥. 그냥 내 맘이 그냥. 싫더라고, 그냥. 오면은, 뭐, 주택가에, 뭐, 이제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무당, 뭐라 그러죠, 그걸? 그죠, 선녀? 딱 보니까 선녀는. 난 그거 싫더라고. 절대 안 됐습니다. 오면은 무조건 보내라. 시끄럽고요. 자, 그 다음 뭐요? 자, 하여튼간에, 여담했습니다만은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자, 등기가 없는 경우 있죠? 농지도 분명히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에 확인받고, 확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농지를 인도받으면은,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요. 확인받고, 인도받으면은 언제부터 그 다음날 동그라미에서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효력이 있습니다. 시험에는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상가리 2번, 임대차 기간 똑같죠. 최소 몇 년 이상? 3년 이상. 예외, 자격농지를 농장이 정하는 이모작, 1년에 농사 2번, 이모작을 위하여 얼마? 8개월 이내. 요 8개월 이내는 3년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 그죠? 요럴 때는 예외다. 참고적으로. 하나, 특례. 1번, 임대차 기간이 원칙이 일단은 3년 이상인데 3년보다 짧으면은 몇 년 무조건 3년으로 본다. 하지만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이에요.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줄 거세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 박스 안에 중에서 1번만 질병, 징집, 치약 등등 들어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요. 위탁 사유. 잠깐 동안 내가 깜방 갔다 올게. 그 기간 동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위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럴 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자, 넘깁니다. 4번 동일정령입니다. 줄 거 보세요. 줄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까 앞으로 3년, 뭐 짧으면 짧은 대로 똑같이 적용한다. 묵시의 갱신 몇 개월? 얘도 3개월. 대리협력도 3개월. 임대도 3개월. 주택만 6개월. 농지는 무조건 몇 개월? 3개월. 3개월 전까지 임대계약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등의 말이 없으면은 그죠? 기존대로 갱신된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이죠. 자, 4번 됐고요. 밑에 쌍가루 5번 줄 겁니다. 양수인은 매수인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고요? 승계. 당연하죠. 포괄 승계죠. 승계 동그라미 했어요. 승계한 걸로 보고요. 6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줄거세요. 7번 중간에 줄거보세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맨 마지막 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유지 국가 땅입니다. 공유지 여기 광명시 땅이에요. 당연히 국가 쟤는 항상 반대예요. 임대차 3년 이상 미만 필요 없습니다. 내 맘대로 아시겠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 제 4장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